차는 예. 예. 당장 2025년 4월 9일 수요일 11시 9분입니다. 권율로 309번 길 278-13 우리 여기 하늘궁 도로명 주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낮인데도 이렇게 불을 밝혀놨습니다. 전에 신인님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불을 켜놓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신인님께서 이거 불을 켜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켜놔야만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연 입장은 3시 30분부터 이게 아마 토요 일요 강의 때 3시 30분부터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늘궁 금년에는 제가 처음입니다. 2025년 4월 2025년 들어서 금년에 처음 왔습니다.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이 그렇댔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시 11분 차 그 기차를 타고 KTX 타고 부산에 서울에 도착하니까 9시 34분이었어요. 엄청 정확하대요. 정말 그 1분도 안 틀리고 9시 34분에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지하철 1호선 타고 종로 3가역에 가서 종로 3가에서 이제 3호선을 환승을 해서 구파발역에 도착하니까 아마 10시 20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에서 서울역에서 구파발까지 약 한 50분 걸렸습니다. 한 50분. 그리고 이제 구파발역에 내려서 롯데리아 앞에서 조금 기다리니까 정확하게 10시 반에 하늘궁 가는 그 미니버스가 왔습니다. 미니버스는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한 20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보조 의자가 3개가 있던데 합치면은 이빠이 타면은 23사람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가 올 때는 한 17명 정도 왔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명이 탈 수 있는데 한 17명 정도 탔습니다. 조용하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 지하철 타려고 딱 가보니까 그 앞에 무슨 마이크로 해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서울역 앞에서 이제 그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이제 탄핵 찬성 반대하는 그것도 끝나버렸잖아요. 지난주 4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제 그것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집회를 하는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천당 예수
뭐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내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불신지옥은 없고, 예수천당, 예수부활, 막 이렇게 적어 놓고, 사람들이 한 8사람 정도,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일장 연설을 하고, 마이크 잡고, 나머지 한 8사람 정도는 피켓만 들고 이래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이제 이거죠. 좀 아직까지가 아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시간이 9시 반쯤 됐단 말이에요. 9시 한 40분쯤 됐는데 인산 인해대요. 꽉 찼더라고. 그 뭐 수요일 같은 데는 이제 평일 아닙니까? 평일에 9시 넘었으면 다 직장 생활하고 뭐 그래 할 건데 무슨 직장 안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꽉 찼대요. 인산 인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 3가에서 내려가지고 환승을 해서 구파발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롯데리아 앞에서 이제 그 하늘궁 가는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그것도 뭐 거기도 뭐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제 이래가지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더래요. 여호와 증인이더래요. 여호와 증인들도 요즘 포교 활동을 한참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여호와 증인이나 기독교에서 말하시는 재림 예수님 되시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좀 앉아 보면은 여기가 금계 포란형이죠. 그것도 다 뭐 10개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리고 비파금슬형이고 도가십자형이고 뭐 빚을 여기가 금계 포란형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여기가 산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요즘 나이 지나면 나이가 좀 드니까 다 잊어버려. 한참 있다가 다 잊어버리고. 얼마 전에 저기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씨 이야기, 그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민주당의 양문식 의원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자리는 금계 포란형은 틀림없습니다. 이 산 이름 3개가 뭐 수리산, 계명산, 고령산, 고령산, 계명산, 수리산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계 포란형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부유해진다. 그래서 신인님께서 이 자리에 한번 오면은 앉아 있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앉아 봅니다. 잡초가 있네. 지금 잡초를 한 폭이라도 뜯으면 저기 백궁소원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잡초 뜯을 시간은 없고 여기 아마 잡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주 공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하늘공영성센터 저기가 명패 확인하는데 요즘도 문이 잠겨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와가지고 제 이제 그 장인 장모님 명패인 거 확인하려고 가니까 문이 잠겨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잠겨 있을 것 같아요. 12시까지는 와야 되니까 저 백궁 소원석 가서 소원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물도 블러스도 한 모금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여기 들어가 볼 만한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공영성센터. 여기 허경영 신인님의 그 이제 강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스피커로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2022년 3구 대선 때 2021년 12월 달에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날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지율이 5%가 나왔거든요. 그때에 안철수나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랬는데 5%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게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놀랐어요. 정가에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허경영 이름 석자를 모든 언론 방송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뭐 언론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 당선이 못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조금 전에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어떤 세력이 그것을 막았는지 반드시 이제 밝혀내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요. 최근에 하신 말씀입니다. 밝혀낼 게 많죠. 2007년도 그때 17대 대선 때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득표율이 상당히 많았어요. 몇백만 표가 되는데 그때 그 표가 다 이렇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내신다고 신인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멀리는 보니까 목련이 이렇게 피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목련이 이제 벚꽃 피기 훨씬 전에 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궁에는 지금 아직 벚꽃은 안 보이네요. 벚꽃이 안 폈나? 벚꽃이 안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우리 회사 요즘 우리 회사에서는 연가를 조금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연가를 좀 가라. 전에는 연가 보상비를 전액 다 주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1년에 연가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내 같은 경우는 한 18일 정도 되는데 18일 하루도 연가를 안 가면은 이제 하루 그 일당이라 그러나 그것을 계산해서 18일 곱하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같으면은 18 곱하기 10 해가지고 180만 원 받죠. 15만 원 같으면은 이제 15만 원 곱하기 18 해가지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연가 보상비도 보상비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일로 가야 백궁 그거지.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는 이제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 그래 내가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그만큼 뭔가 손해가 오거든요. 그만큼 뭔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가를 잘 안 내는데, 안 내다 보니까 뭐 연가뿐만 아니라 그냥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그 공무원도 쉽니다. 그렇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좀 일 중독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뭐 성격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뭐 쉬어본 일이 몇 번 안 돼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뭐 어쩌다 보면은 토요일날, 공휴일날, 일요일날 쉴 때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쉬지를 못했어요. 그럼 회사 일이 이제 그만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겁니다만 하여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놓으면은 후임자가 편하니까 공무원들 그 발령받아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들은 그 뭐 5년, 10년, 20년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3년, 2년, 3년, 4년 되면은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그렇거든요. 계속 그 발령을 딴 데 막 냅니다. 그런데 딴 데 이제 발령을 내게 되면은 가서 이제 보면은 전임자가 일해 놓은 것을 자기가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전임자가 일해 놓은 걸 보면은 이제 일을 누구 말대로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개떡같이 해놨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전임자가 일을 불성실하게 해놓았으면은 그 후임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 그러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일 처리를 깔끔하게 정말 잘 해놨으면은 뒷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전임자가 저런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이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임로라 그러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은 후임자는 뭐 저 산을 자가용 타고 쑥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 산을 그냥 나무를 막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도로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후임자는 그 도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거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임자가 일을 잘 해놓으면 후임자는 굉장히 일을 편합니다. 여기가 하늘궁 돌봄 요양원이 있네요. 힐링센터. 작년에 한 번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임자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날 나와서 일을 엄청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뒷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뭐 구체적인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몸에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 그만둔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중소 조그만한 이제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자기 습성은 못 버리거든요. 그럼 자기 그 습관은 누굴 줄지도 못하고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공휴일날 나와서도 뭐 일을 하는데 평일날 뭐 하루 연간해가지고 뭐 어디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연가를 냈습니다. 회사가 좀 조금 요즘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도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연가 보상비를 전에는 전액 주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적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까지는 연가를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찾아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8일 받으면은 9일은 연가를 가든지 안 가든지 연가 보상비를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지금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가를 가지 않아도 연가 보상비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회사에 나갔어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가 이제 호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움푹하게 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평평했는데 그리고 요 밑에 무슨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가 아마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무슨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평평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구상을 우리가 개미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여기가 이제 호수가 들었을 자리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기차표를 예매를 했는데 이래 보니까 그 평일에 가니까 노인 65세 이상은 경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어제 나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요금하니까 요금을 그 이제 그 예매를 코레일 그 이제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약을 하는데 보니까 경로 이제 65세 이상은 30%를 할인해 주대요. 나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원래는 53,000원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4만원이 안 들었어요. 37,000원인가? 아주 엄청 적게 주고 왔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인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클릭해가지고 경로에다가 이제 다시 클릭하니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 좀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이제 65세 이상 아닌데도 그걸 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타면은 그 안내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다 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경로 할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에 외관상으로 볼 때, 엄마 요거는 65세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뭐 확인하면은 이제 그 신분증을 보여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외관상으로 볼 때 제가 65세 이상으로 보였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손님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그 관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주시죠. 양주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돗물을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으면은 그 전부 다 봅니다. 여기가 물통이네. 물통 무인 판매 요 10리터 하고 20리터 두 개고 입금 계좌가 있네요. 계좌번호가 있고 요거 이제 가져가라. 이걸 내가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아가지고 평일 셔틀버스 하늘공에서 평일에는 하늘공 에너지샵 이쪽에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가네요. 또 구파발에서 하늘공 오는 것도 평일에는 3번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찾아오니까 5번 오네요. 5번. 아침 일찍이 5시 50분에도부터 시작하네. 요걸 하나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19분 마을버스 시간표. 요것은 이제 하늘공 가는 버스를 떨갔을 때 이제 19분 마을버스 타고 오라 이제 이 말이죠. 마을버스 타고도 많이 왔습니다. 15-1번도 있고 돌고기 입구에 내려가지고 살살 걸어오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걸어오면 천천히 걸어오면 돼.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평일날 낮에 오면은 뭐 물 양껏 받아가겠네요.
전에는 언제나 이 줄이 꽉 서가지고 있었는데, 물이, 얼마 전에 물이 얼어서 안 나왔다 이러더만은, 이제 이게 아마 보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4차 공기는 음용 가능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이에 공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이렇게 시험 성적서 이렇게 나와있고, 물이 정말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프네요. 저 같은 경우도 물통을 좀 가져오려고 암만 생각을 했는데, 양복 입고 일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못 가져왔어요. 안 먹으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물 마시기 전에 신인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마셔가지고. 호수에 입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레벨이 다 나간답니다. 아이고. 비회원은 20리터 제한. 줄 길이에 관계없이 회원 순서가 비회원보다 먼저. 손으로 받아 먹지 말자, 이런 말도 있고. 신인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공회전 켜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공회전 켜고 물통에 이제 식기 금지. 호수 1m 내에 말을 하면 침이 튑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여기도 무슨 걸 만들어 놨네. 여기 뭐라고, 관리실인가 본데, 뭐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에서 좀 12명인가 온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평일날 오니까 좋네요. 기차도 30% 할인받고 조용하고.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면서 윤창중님의 이제 시사 평론을 쭉 들으면서 왔는데, 좋고, 또 나는 먹는 걸 별로 이제 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또 신인님 만나기 전에 먹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공복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불로수가 여기에 터졌죠. 2024년 6월 20일인가? 그때. 아마 1년 다 돼 갑니다. 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터진 거죠. 여기 아마 나무가 12나무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로수가 터졌다. 줄을 쳐놨습니다. 금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양주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주시에 보면은 수도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 나오거든요. 수돗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거기 쫙 보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 일일이 싹 다 봅니다. 사용량을 전부 다 이렇게 쭉 보면서 비교 분석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엄청 빠른 시간 안에 합니다. 그래 타타타타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하나 탁 튀어요. 이상한 게 하나 탁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뭔가 이상이 있어요. 내 구체적인 말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이 막 흐르니까 보기가 좋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하면은 이제 조사가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딱 나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적발해내죠.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할 때 내가 늘 그랬거든요. 내가 만약에 검사다 그러면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소유예거든요. 기소를 안 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랬는데 이제 네가 뭐 그런 일을 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내가 그 충분하게 알도록 이야기를 해줘요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는 내가 불문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시켜버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판사였다 그러면은 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집행유예거든요. 무죄 또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나 무죄를 해가지고 실형을 거의 안 내렸을 거예요. 내가 그 검사 같았으면은 전부 다 기소유예, 판사 같으면은 집행유예나 무죄를 내렸을 거예요. 주로 집행유예를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는 수도에 관련된 거 이제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눈에 띕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요즘 그 기차를 타면은 기차 그 표 검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타고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진짜 그 먹고 그 예약도 안 하고 막 타는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공짜로 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적발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급히 이제 쉽게 말해서 기차가 이제 5시에 오후 5시에 그 기차를 꼭 타야 돼요. 타야 되는데 이거 뭐 휴대폰으로 여기 예약하기도 그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줄을 서 가지고 또 기차표 예매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많은 때는 말이죠. 줄이 엄청 서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뭐 3, 40분, 2, 30분 기다렸다가 그 기차표 끊으려면은 그게 이제 그 기차를 못 타잖아요. 그래 될 때는 이 길은 내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시간 있으면 저까지도 안 가봤으면 싶은데 저 넘어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12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또 하늘공을 바라보는 또 뷰가 또 멋지네요. 그러면은 이제 멋집니다. 여기서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표를 안 끊고 바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안내원한테 신고를 하면은 50%를 더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차 표값이라 그러나 차비 차비가 이제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0% 2만 5천 원 더 내가지고 7만 5천 원을 이제 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물었어요. 난 어머니 있을 때는 자꾸 묻잖아. 이제 물으니까 그때는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못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짜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화관에도 가면은 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고 앉는데 뒤에서 한번 딱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탁탁 그 세알려 가고요. 그래서 이상이 이제 있으면 또 뭐 지적을 하겠죠. 그게 이제 그 예매할 때는 좀 좌석표가 다 있으니까 어떤 뭐 A석 뭐 2번, 3번, 4번 이게 다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듯이 이제 수도 이것을 또 불량하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그 드물지만은 우리가 그거는 다 적발해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기분 안 나쁘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뭐 진짜 그 나쁘게 막 하는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사람은 막 이때까지 잘못된 거 말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추징이라 그래요. 추징. 이때까지 뭐 한 걸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엄청 어지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문제. 세상이 분란스럽게 되는 것과 조용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달린 건 자기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딴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자기한테 달렸으니까 분란도 자유유지고 조용해지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내 같은 경우는 항상 조용조용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같은 사람 만난 거로 엄청 행운이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때까지 막 마음을 나쁘게 써가지고,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말이지. 엄청 나쁘게 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 권한이니까. 이런 거 선생님, 이때까지 과거에 한 것은 없는 걸로 드릴 테니까 차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란스럽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처리해버립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아마 비자금, 국민 세금 빼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해외 자원 외교 이래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뭐 빼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조용하게 불러버린다 그랬더라고요. 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돈이 아니잖아. 안 그래? 국가 세금을 네가 빼먹은 거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루 1박 할 시간이 있으면은,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겠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이제 그 돈은 반납시키고, 깨끗하게 남들 모르게 싹 조용하게 처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자원 외교를 해가지고, 수조 원의 돈을 꼬불치 놓은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마 신인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신다고 얼핏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국내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4월, 오늘 9일 수요일이고, 8일이 화요일, 7일이 월요일이고 6일날이지. 4월 6일날 일요일날 우원시 국회의장이 뭐 개헌을 말을 해가지고 떠들썩거리다가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그 대표 최고위원들도 집중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원시기가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고. 아마 개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개헌하려고 하는 뒷세력들이 보면은 역대 국회의장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2000년대 그게 이제 16대 국회거든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만섭 국회의장이고, 한핵이
한 기수의 국회의장이 2년, 임기가 2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박관용 씨가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17대 국회의원 때는 국회의장이 김원기 씨라고 있고, 두 번째는 임채정 씨가 있고, 그리고 2008년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8대 국회에 들어서가지고 이제 김형호라고 그 사람이 국회의장하고, 이제 후반기에는 박이태 씨라고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는 강창이라고 이분이 국회의장하고, 후반기에는 정의화가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그러니까 20대 총선이죠. 그때는 정세균 이분이 국회의장을 했어요. 그분 나중에 또 국무총리도 했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그게 문희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박병석이가 이제 국회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이제 김진표가 했죠. 그리고 작년 22대 총선이죠. 그때는 지금 현재 우원식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추미애가 될 것 같았는데 우원식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국회의장들 보면은 가까운 순으로 하면은 김진표, 박병석이, 문희상이, 정세균이, 정의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각제를 원합니다. 권력을 좀 나눠 먹자 이 말이지. 말은 좋지. 뭐 대통령의 그 저항적 대통령의 권한을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 정서가 용납을 하지 않죠. 지금 허경영 신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분단 국가 체제에서는 내각제는 하면 안 된다. 강력한 대통령 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 돼야 되죠. 허경영 신의님께서 신의님께서 정치를 하시게 되면은 헌법 위에 신의님 말씀이 있다. 뭐 이러보면 틀림없어요. 지금 뭐 북한이 그렇죠. 헌법 위에 김일성, 김정일이 말이 있고, 중국에도 공산당이 최고예요. 그렇듯이 뭐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것도 그렇는데, 허경영 신의님 시대가 되면은 헌법 위에 신의님 말씀이 있어요. 신의님 말씀이 헌법보다 더 앞섭니다. 이야, 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일인데도 여기 전국 물 배달이 되네. 물 판매는 아니고 대량 배달이 가능하다. 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대량 배달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네요. 저 T샷가 멋지네. 허경영 무료급식소. 자, 그래서 그거는 개헌은 아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랄만한 노자가 어제 뭐가 있느냐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신분으로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자기 군수를 모르고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자기가 임명을 했어요. 함상훈이하고 이제 이정규하고 함상훈이 두 사람을 이제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그게 엄청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소원을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 소원을 해가지고 소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끊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